다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맘때죠. 오셨던 그런 모습 기억나고요. 그래서 저는 뭐 고등학교를 유학생활을 대구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탈할 그런 것도 많았지만은 제 일탈을 막은 것은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보고 또 공부를 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저 외국 학자 이름 하나 하고 책 이름을 써놨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요겁니다. 주제가 이렇습니다. 또 좀 바로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네. 보이게 하려고.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떨어졌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거 안 보일까 싶어가지고, 이제 학창시절은, 젊은 시절은 단조롭게 보내는 것이 저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버트런트 러셀이 어렸을 적에는 재미없지만은 지루한 생활을 견뎌내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행복의 요체다. 영어로 이렇게 유식하게 써놨는데 하여튼 저는 저기에 결과적으로 맞추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미없고 지루한 생활이었지만 나중에 인생에 크게 이제 학생의 본분이 충실했다. 공부하는 게 충실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온 학교가 대구 경신고등학교라고 신설학교인데 신설학교에서는 제가 모교 입구에 프레카드를 8번 붙였거든요. 8번. 행정고시 학교가 아니 경찰대학 수석학교를 할 때부터 행정고시를 시작해가지고 쫙 붙여서 가장 많이 붙인 졸업생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용인에 경찰대학으로 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 농부셨지만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오신 농부셨지만 개명된 분이어서 딸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이나 여기 대부분 그렇겠네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아들이 하나 공부 잘하면 다 서울에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딸들은 직장에 가거나 시집을 가거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게 아니고 딸들도 공부를 할 생각이 있으면 공부를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투철하셔가지고 하루는 저를 부릅니다. 상씨가 너는 그만 동생들을 위해서 경찰대학 가라. 예 아버지. 저는 군말 없이 이제 아버지 때문에 경찰대학 들어갈 때는 1도로 들어갔다. 그리고 경찰대학 1, 2학년 동안 열심히 놀고 또 3, 4학년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이라는 저거를 제가 19를 제 졸업 앨범에다 썼는데 그 주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휴식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쏟아놓고 완전한 절망 속에서 죽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었는데요. 하여튼 경찰대학 1, 2학년은 열심히 놀고 3, 4학년은 열심히 공부했고 1, 2학년은 열심히 놀고 3, 4학년은 열심히 공부했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도전하는 삶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경찰대학도 훌륭하지만은 경찰대학 이것만 만족할 수 없고 더 큰 거를 꿈꾸는 그런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 서울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결심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시 공부를 해본 사람은 다 아는데 원래 고시는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1차는 객관식 5과목, 2차는 주관식 7과목을 4일 동안 칩니다. 통과해가지고 원래 1년 동안 더 공부해가지고 치는데 저는 1, 2차 동시에 같은 연도에 돼가지고 1, 2차 동시에 돼가지고 그때 경쟁률이 100대 1이거든요. 행정고시 경쟁률이 100대 1인데 그거를 다 돌파해가지고 해놓고는 182명 중에서 2명 틀리는 그래서 3차에서 떨어졌는데 다음에 최종 합격했다. 그래서 사실 고시 1, 2차 동시에 되고 3차에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된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마 한 손에 꼽을 정도인데 제가 그런 이제 희귀한 제가 별걸 다 합니다. 그런 어려운 것들은 제가 잘 해내는데 의외로 제가 쉬운데 또 한 번씩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잘 해내는데 의외로 제가 쉬운데 또 한 번씩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 들어가가지고 경찰에서는 사실 중간중간 실패의 그것도 있었지만 출세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상식이 당시는 그냥 경찰하고 생활 30년 했는데 경찰 끝날
경찰 끝날 때가 제가 50이었거든요. 이 나이 50대까지 네 인생에서 가장 네 인생을 지배한 관념을 두 개 이야기하라 하는 저는 명예 그리고 책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철저하게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예. 어떤 검찰의 임무는 나쁜 놈 깡패만 잘 잡으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저는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깡패를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저는 저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요걸 제가 또 학교에 대학교 2학년 때 형법 개론 시간에 배운 요게 생각에다가 또 이렇게 영어로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0사람의 도둑을 놓쳐도 한 사람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저게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저게 우리나라 이게 근대 인권의 그 상징과 같은 그런 버릇이거든요. 그죠?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저도 또 이게 라틴어로 입었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이건 뭡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누구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그래서 지금 이야기만 하도 길 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 내가 여기 나와서 경찰청장 출신이라고 하니까 저한테 민원을 막 가져옵니다. 그 대부분의 민원이 뭐냐? 사기죄로 내가 누굴 고소했는데 이거 좀 세게 처벌해도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기죄로 우리나라가 제 경찰에서 접수하는 게 건수가 100건이라면은 그 중에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것은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다? 채무불이행인 것이죠. 채무불이행. 사기하고 채무불이행은 다르거든요. 돈 떼이면 그걸 무조건 사기라고 가져오는데 그만큼 뭐냐 하면 돈 떼이면 그걸 무조건 사기라고 가져오는데 그만큼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 돈을 그러니까 띠무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돈을 사기꾼 같은 그런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선량한 피해자들보다 더 보호하는 사람들을 선량한 피해자들보다 더 보호하는 형사법칙인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여기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오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상식이 전에는 그래 TK에다가 경찰장 나오고 행정고시 나오고 출세가도를 달렸다는데 그러면 왜 박근혜 정권이 TK 정권인데 너 그거 왜 그래서 잘렸어?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어디 가서 제가 한 번도 억울하게 저를 위해서 예약된 것도 아니고 자격이 안 맞으면은 충분히 이제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는데 자, 팩트는 뭐냐면은 제 권력 실세와의 악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게 누구냐면은 우병우입니다. 우병우. 저 얘기 하려면 막걸리 한 잔 먹고 한 30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병우, 제가 영월 경찰서장을 딱 발령을 받으니까 우병우가 영월 지청장을 하고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이름을 터고 선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가 저는 이제 경찰청의 경무관, 정부심의관이었고 우병우는 민간인 이미 검사장이 못 돼가지고 민간인이 돼 있었는데 그때 처음 대면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성진애가 정보국장을 하고 우병우는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포 정도 있다가 제가 전화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전화가 먼저 와가지고 이 국장님 내가 이 자리에 오면은 제일 먼저 축하하고 반가워해 줄 줄 알았는데 좀 섭섭하여. 자,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보통 그 정도 이야기하고는 그냥 농담이고 하면서 이렇게 얼마 부리는데 그 양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한테 지금 이런 소리 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고 업무차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경찰청 정보관이 무슨 이유로 검찰청산을 출입하면서 정보 활동을 하느냐 이거 당장 중지시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이 정보 활동을 하는데 왜 검찰만 그 예외가 돼야 되는 거죠?
정보 활동을 하는데 왜 경찰만 그 예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병우 비서관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공감했을 겁니다. 이 국장님, 경찰이 너무 무분별하게 정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니까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오케이 했어.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오케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국가 전체의 정보 활동에서 이렇게 그죠? 검찰 편을 들어서 경찰을 이렇게 한다. 이건 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격이 이제 여기 보시기에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 옛날에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시를 또 하고 그래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덕수궁 돌담길에서 이제 붙은 거죠. 한바탕. 그래가지고 제 또 목소리도 좀 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겨우 이제 옆에 부하들이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만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이승환 경찰청장한테 갔죠. 청장님, 어제 우병우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 왔습니다. 이렇게 전화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시 이승환 청장이 토시 하나도 안 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친구는 내한테도 그런 식으로 전화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 말씀.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부산에 갔는데 부산청장으로 갔는데 이 양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당시에 정무수석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정무수석 현기환이라고. 이 양반이 부산 사구가 자기 지역이거든요. 그게 정보관 하나를 승진시키라. 자, 요 두 가지는 팩트입니다. 그죠? 요 두 가지는 팩트인데 요게 제가 이제 경찰청 후보에서 낙마됐는지 안 됐는지 그 인과관계는 뭐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장 잘 나가던 제 경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 살아온 그러니까 52년에 공직생활 당신 스스로 평가하면 어때? 이렇게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은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모든 순간이 매양 정의롭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인생 살면서 나는 맨날 정의로워서 내가 하는 건 다 오라. 내가 정의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저는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살다 보면 누구든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객기로 좀 혈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일이나 또는 정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별별 일이 다 생기는데요. 2016년 9월, 그러니까 7년 전에 부산청장 끝으로 경찰을 그만두게 되는데, 그때가 딱 정확하게 말한 부산청장 끝으로 경찰을 그만두게 되는데, 그때가 딱 정확하게 말한 50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망받던 경찰총수 후보에서 야인으로 급전직하였죠. 그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그 4달, 그 겨울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그 4달, 그 겨울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쓸쓸하고 힘든 시절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람의 진가는 어떨 때 드러난다? 잘 나갈 때보다 어려울 때. 진가는 어떨 때 드러난다? 잘 나갈 때보다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저때 만약에 제가 삐리하게 비굴하게 들었으면 저는 지금 사실은 아직 경찰 연금도 못 받고 있거든요. 연금. 우리 동기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워낙 너무 일찍 쫓겨나가지고 연금도 못 받고 원래 저는 연금 같은 건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연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신감을 줍니까? 그죠? 연금 못 받아요. 그렇지만 그러고 제가 7년 중에 정규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월급 받는 정규직에 있었던 것은 2년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5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지만 궁색하지 않고 얻어먹지도 않고 다 살았어요. 그게 좀 이상한 게 저는 큰 돈은 한 번도 있을 적이 없지만은 푼 돈은 늘 주머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저를 높이 평가했던 선후배들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선후배들. 평가했던 선후배들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선후배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2016년 제가 그만두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경찰청에 제 동기가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청장, 요새 힘드시대. 정부에서 자네하고 어디에 응모를 한번 해보라고 한다. 응모. 어디 일하니까? 도로교통관리공단. 원주에 있는 게 있죠, 원주.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뭐 위에서 뭐 꼭 100% 보장은 아니지만은 뭐 자기한테 적극 응모하라고 추천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 어떤 사람들한테는 몇몇 분들한테는 좀 언짢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정천아,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박근혜 정부 밑에서는 이제 쌀 한 톨도 얻어먹을 생각 없으니까 위에다 그래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박수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 이런 성격 어떻게 보면 약간 까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까칠한 성격은 아닌데 하여튼 저희 이 너무 분명한 성격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본 적도 있었죠. 뭐 경찰 총수 좀 이렇게 부신거리고 그랬으면 될 수도 있었지만은 제가 딱 후배들이 많습니다. 저는 후배들이 형님 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 덕에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사람이 지금까지 어려울 때 드러난다.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말 중에 제가 이 말 하면 우리 후배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저겁니다. 무사는 뭐다? 격부를 몰라.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목표가 다르지만 도로교통관리공단 이사장 이런 거는 저는 사실은 격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격불. 네, 그래서 사람이 뭔지 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레이저가 어디 있나? 요 두 번째 한씨가 이게 신흠이라는 사람의 시인데 매일생한 불매향 매일생한 불매향 매일생한 매하는 일생 동안 춥다. 그렇지만 뭐다? 불매향 매하는 일생 동안 춥지만 향기를 팔지 않는다. 예. 제가 저거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그때 대학 노트에 저걸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한다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대학 노트에 저걸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한다고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격변하고 이제 촛불혁명이 제가 경찰을 그만두고 난 이후 딱 2달 만에 촛불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사실은 그때 사실은 그때 반성했죠. 반성과 성찰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대와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앞만 보고 출세만을 바라고 달려왔던 저 자신에서 반성도 하고 성찰을 하면서 이제 정치를 결심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 대구 부산 선대위원장 맡았고요. 이제 대선 쓰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민정실장으로 갔다. 네. 근데 총리민정실장 공직 27년, 30년 하다가 1년 쉬고 딱 사주 안 원하죠. 그런데 6개월 딱 있으니까 어떡하? 제 몸에 안 맞는 거. 제가 부산경찰청장을 할 때 아까 헬기 타고 가는 거 부산경찰청 가면은 여러분 부하가 몇 명이 됐습니까? 부하가 10,000명입니다. 경찰관이 10,000명입니다. 우리의 최하식 10,000명입니다. 경찰관이 10,000명입니다. 우리의 최하식 선배 임경님 계시지만 군인 10,000명하고 경찰 10,000명하고 좀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10,000명의 부하를 사법권 행사는 부하 10,000명을 거느리는 일선에 사령관을 하다가 국무총리 민정실장 들어오니까 부하가 한 30명 되고 맨날 서류 10명 되고 맨날 서류 지어가지고 총리한테 보고하고 그것도 전혀 의미 없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미 해봤잖아요. 그보다 훨씬 큰 직위 경찰청 정보국장이라는 직위가 대한민국의 정보를 총괄하는 직위 아니겠습니까? 민정실장보다 훨씬 사실은 직급은 민정실장이 높지만 실권은 경찰청 중에서 우리 고문님들 중에서 옛날에 정보 형사들하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를 형성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국에서 많을 때는 경찰서의 정보 형사들이 몇 명 있을까 전국적으로? 몇 명쯤 되겠습니까? 정보 나간 사람들 3,500명입니다. 3,500명의 정보관이 하루에 한 개씩 초를 올리면 제가 점심 먹고 오후에 들어와서 좀 딴 일 하다가 오후 3시부터 보고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만큼 쌓여가지고 그거를 엑기스 모아가지고 청와대도 보고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잘못되다 문제된 게 뭡니까, 여러분? 강신명 20대 총선에 개입한 문건으로 강신명 총장이 후속이 되지 않습니까? 예, 경찰청 정보국장이 뭐 그런 자리인데 저는 나쁜 짓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있죠. 저는 뭐 정보경찰관 윤리강령도 만들고 그다음에 올드한 정보관들 있잖아요. 국회에 파견 강령도 만들고 그다음에 올드한 정보관들 있잖아요. 국회에 파견 나가 있는 정보관들 8명이 정당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다 인사조치하고 그렇게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경찰 고위 간부 중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10명입니다. 최양남 이사님 10명. 다 1심에서 뭐다?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연결해서 노무현, 김부겸 선배의 뒤를 잇고자 이제 대구에 내려가 떨어지고 2020년 총선에서 수성을에 출마했는데 거기 대구에서 유일하게 3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3자 구도. 다른 데서도 1대1인데 민주당 국힘 1대1인데 우리 김부겸 선배가 바로 제 선거구 수성 갑에서 주호영하고 붙고 저는 이인선이라고 붙고 저는 이인선이라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여자분하고 붙었는데 그게 마지막에 누가 온다? 홍준표가 옵니다. 그래서 이상식, 이인선, 홍준표 3자 대결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구의 언론들은 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높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뭡니까?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민주당이 몰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앞선 움직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보수가 다 뭉치는 거예요. 저는 대구에서 보수 세력이 보수 세력이 진보 진영의 3배라고 봤던 3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4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홍준표 선배가 33%, 이인선 30%, 저는 25.1% 이렇게 해가지고 낙선했죠. 사람들은 저보고 선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21%니까 저는 3자 대결에서 홍준표는 거물이 왔는데 25%부터는 뭐 어떤 사람은 선전했다고 하는데 25%부터는 뭐 어떤 사람은 선전했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 실망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3명의 3등 아닙니까? 꼴찌 아닙니까? 저는 꼴찌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주의가 다시 공고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제가 뭐 문자를 썼는 그 자리에 없으면 그 뜻을 펼칠 수가 없다. 뜻이 아무리 좋으면 알겠습니까? 저 뜻이 있거든요. 큰 꿈이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김부겸이나 노무현 같은 사람은 이미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지명도를 가진 상태에서 또 지역주의 완화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됐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앞으로 향후 20년간은 이순신 장군이 환생하셔도 대구에서 민주당은 힘들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지만 저는 지역위원장을 끝까지 사수합니다. 지역위원장 사수하고 그리스도인 서울에 올라와서 이재명 캠프 로펌 다니면서 사수하고 그리스도인 서울에 올라와서 이재명 캠프 로펌 다니면서 이재명 캠프에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아가지고 중앙에서는 부단장, 지역에서는 지역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됐으면 몰라고 자신은 뭔가는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안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서울에 올라가서 맨 처음에 여러분 율촌이라는 아시죠? 율촌. 그 이야기 나중에 하겠습니다. 율촌이라는 엄청난 연봉을 주는 로펌에 있다가 지금 LKB라는 조그마한 로펌, 플랫폼 같은 로펌, 지금 우리 이재명 지사가 하는 모든 소송을 우리가 다 진단하고 있거든요. 네. 연봉은 그런데 우리 마누라 이야기하지 말라 했는데 한 3분의 1을 줄었어요. 그런데 저는 돈으로는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제가 돈 생각했으면 뭐 험한 바다에서 북찬 목수하고 있겠습니다. 돈은 저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그렇다고 제가 전향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뼛속까지 파란색이고 민주당 DNA가 있는데 제 주변에 제 경찰대학 동기 중에 경찰대학 동기 행정고시는 35회니까 한해 밑에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1급을 한 친구가 있어요. 작년에 민주당으로 기빈시장 나왔어요. 민주당으로 기빈시장 나왔어요. 떨어졌지. 올해 같이 국회의원 준비하자고 그렇게 나왔어요. 떨어졌지. 올해 같이 국회의원 준비하자고 그렇게 같이 다짐을 해놓고는 며칠 전에 내가 용인에서 그 친구를 안다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를 안다 그러면 바로 전화를 연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연결했는데 그 친구 첫 마디가 상씨가 미안하다. 네, 국민님 입당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다시 왜 빼겠느냐. 저 그림이 뭡니까 저게? 누구 그림입니까? 세안도죠. 세안도에 뭐 쫙 써 있는 저거 뭡니까? 저 글귀를 누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소나무와 잣나무는 뭡니까? 백지 후조라. 추워진 이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름을 한다. 저 그림을 주사 김정희 선생님 누구 때문에 그걸 썼습니까? 제자 누구? 이상적. 저 방금 누굽니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상적이 본이 어디다? 본이. 경주이십니다. 경주이시. 이상적이 본이 어디다? 본이. 경주이십니다. 경주이시. 예, 경주이시. 그리고 민족저항시 이상화 시인이 본이 어디다? 경주시입니다. 저하고 같은 형님 거죠.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또 약간은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또 그런 건 죽어도 자, 그러면 이상식이 제 친구들이나 제 선배들 중에서 저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야, 니는 왜 그렇게 쉽게 가면 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쉬운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집 같은 데 가는데 안 좋아하는데 우리 집 사람 음식 가고 뭐 연초되면 또 장모님도 가고 우리 어머니도 가고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얻어오는 전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돈으로 뭘 할 사람은 아니고 어떻게든 할 수는 없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남이 뭐라고 해서는 절대로 뭐가 안 되고 무조건 뭐라도 뭐야? 지가 알아서 해야 된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제가 아까 경찰대학 갈 때 우리 아버지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제가 아까 경찰대학 갈 때 우리 아버지 이야기했는데 그때 우리 대구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 아버지가 부자인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내 친구 동생은 노태문이라고 삼성전자에 내 친구 동생은 노태문이라고 삼성전자에 대표이사까지 한 친구예요. 집안 명문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아버님이 제보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는 안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저 아들 태호하고 상씨하고 같이 하숙 가고 할 테니까 아버님 뭐 제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어떻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자주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자주성과 더불어 뭐가 있냐면 저한테는 쉬운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틀어야 하는 그런 DNA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경찰서장 하면 얼마나 대접받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말하고 홍콩에 가서 3년, 런던에 가서 3년 그렇게 또 굳이 또 험한 길 찾아가서고 또 영국 대사관에 가서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데 뭡니까? 주경 야독해가지고 킹스 칼리지 런던이라는 데서 형사사법학 쓰고 킹스 칼리지 런던이라는 데서 형사사법학 석사학위를 또 따거든요. 왜냐하면 영국 경찰이 뭡니까? 세계 경찰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는 김에 자비를 들여서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때 제가 국가에서는 돈을 안 내주죠, 그죠? 2천만 원 들어가지고 저 석사학위를 땄는데 별로 써먹을 데는 없지만은 저는 무조건 뭐라도 해야 된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래서 온실속의 화초 같은 총리실 출마를 뒤로하고 경기대구에 출마했다. 대형 노품의 편안함을 두고 진보 진영 플랫폼인 전 노품이 중요한 겁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봤죠? 허준희 교수 들어봤습니까? 허준희 교수가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후배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랬단 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십시오. 이랬단 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있는 자신감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죠? 진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다. 예. 저는 왠지 그래요. 다른 이야기가 박자로 나올 것 같아. 다른 이야기가 박자로 나올 것 같아 못하겠는데 하여튼 저는 항상 오늘 아침에 나가면 이렇게 훨씬 더 고수들을 만나도 항상 뭐든지 이길 것 같아요. 골프든지 씨름이든지 뭐든지. 씨름이잖아요. 씨름. 저는 씨름 선수에 비해서는 체력이 호리호리 하잖아요. 저는 씨름 선수에 비해서는 체력이 호리호리 하잖아요. 경찰대학 저기는 체급이 없습니다. 80kg하고 제 68kg 있거든. 같이 붙습니다. 근데 뭡니까? 저희 장기는 뭡니까? 저는 호루라기 불면은 1초 안에 선부를 결정짓습니다. 지는 이기면 1초 안에 선방을 날려야 되는 거지. 왜냐? 아무래도 오래 붙으면 지거든. 힘이 제가 딸리니까. 제가 경찰대학 1학년에 딱 입학하니까 4학년 선배가 딱 이래 있는 거예요. 딱 마산의 이만기하고 동기 8일학번 우리 그랬는데 거기 딱 있다가 실은 대지에서 붙는데 이쪽 말고 덩치는 그런데 이게 눈빛이 그때 형 말은 눈빛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세겠지 좀 이렇게 만만치 않다 이거죠. 그래가 호루라기 딱 해가지고 불었는데 4학년이고 3년 동안 그 형이 경찰대학 천하장사를 했거든요. 3년 동안 그 형이 경찰대학 천하장사를 했거든요. 3년 동안 연속으로. 그래서 4학년 딱 해가지고 신임이 하나 들어온 거지. 그래서 자기는 뜯기고 이래 좀 한번 해봐라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번쩍 들려가지고 이렇게 땅바닥에 눕힌 거죠. 그래 두 번째는 임마 이거 안 되겠다 임마 이거 선거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들어오려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떠 있더라는 거죠. 예. 저는 정광석화같이 선거를 봅니다. 그게 잘 안 보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 하다가 조금 더 나가면 지금 현직 대구경찰청장 왜 홍준표하고 이게 수색전하고 해가지고 유명해진 친구 있잖아. 김수영이라고. 그 친구가 지금 비만이 오네. 그 친구가 이걸 맞아가지고 이빨이 2개가 부러져가지고 얼마나 미안한지 난 지금까지 계속 미안해 그 친구한테. 그런데 저 전번쯤 한 달 전에 여기 모현에 네이트 사인 앞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딸내미 결혼을 시키더라고. 제가 얼른 갔습니다. 얼른 가가지고 부주고 등부하고 그런지 좀 사라졌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영국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국 지금 한물간 나라 같죠? 영국 절대로 한물간 나라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미쳐 다시 되돌아왔을 뿐인데 영국에 이게 그 밀러터리 그러니까 군사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영국의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하면은 전부 미국의 델타포스 네이비실 이건 이제 초짜들이고 진짜로 세계 AS 스페셜 에어 스쿼드 영국의 특수부대입니다. 영국의 특수부대의 부대문이 뭐냐? Who dares wins. 좀 어렵죠, 영어가. 영어 강사해도 되는데, Who dares. 이렇게 찍어요. 이게 해석을 딱 해가지고 이걸 해야 돼. 저게 뭐냐? 수많은 사람, 대여가 뭐냐? 감히 하나 도전하다. 앞장서서 돌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여가. 앞장서가지고 선방치는 사람이 이긴다. 저는 영국에서 지금 알고 와가지고 지금, 저걸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뜻이죠.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뜻이죠. 저 밑에 제가 이제 써놓고 지우려고 하다가 썼는데, 제 있잖아요. 제보고 경찰 시절 이야기하는 사람 있고 한데, 저는 이제 경찰은 새카맣 잊어버리고, 경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은 새카맣 잊어버리고, 경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자꾸 제 관심을 이제 끌게 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또 때가 되면 자꾸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그래가지고 인사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장기 판명이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위직 간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장기 판명이 쫄이었다, 이 말이죠, 말. 너 부산청장 가? 예. 너 저기 정복장 해? 예. 너 우리 그만둬? 예.
저는 이런 게 하기 싫고, 외람된 말씀이고 하지만 저는 이제, 너 이번에 평삼해. 그래? 너 오늘 행안부 장관 해. 저는 사실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님, 그게 바로 대장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대장. 정말로 이 말은 저희 선배님들 앞에서 하기 싫은데, 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저는 대장이 되고 싶습니다. 대장. 자, 이제 김대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관용과 통합이 번영을 이끈다. 확고한 믿음입니다. 네덜란드 황금 시대, 유럽에서 각지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의 부를 일궜거든요. 그때 이제 네덜란드의 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뭐가 있었냐면은 스페인이 뭐다? 뭐 아르곤하고 카스틸리아 공화국 두 개가 합쳐졌잖아요. 리콘케스타 그래가지고 스페인 이슬람 교도를 다 쫓아내고 이제 카톨릭이 완전히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을 장악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압수를 둡니다. 압수를. 이때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유대인 추방령을. 유대인들이 추방. 26만 명의 유대인들이 해외로 다 가는데 그 사람들이 고급 기술자들이잖아요. 자본가들이잖아요. 금융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갔습니다. 그게 네덜란드의 성공, 스페인이 몰락으로 잊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볼테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볼테르가 관용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 의견에 반대야. 난 네 의견에 동조하지 않아. 그렇지만은 네가 내하고 난 네 의견에 동조하지 않아. 그렇지만은 네가 내하고 반대되는 그 주장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유는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 이랬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다? 지금은 극단의 시대입니다. 제가 에릭 폭스롬의 극단의 시대라는 극단의 시대 이걸 인터넷에 쳐봐도 저거밖에 안 나와요. 다른 그림이 좋은 게 안 나와. 저걸 했는데 협치는 안 되고 있다. 이거 누구 잘못이라 하기에 여기에 뭐 제가 보니까 한 85%는 부르고 하여튼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어느 진영에 편향된 이야기를 할 생각은 죽어도 없고 저는 지금처럼 극단의 시대가 된 데는 진보 진영도 분명하게 잘못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 하면은 저겁니다. 2019년 1월 7일 대구 매일신문이 제일 보수적인 신문이잖아요. 거기에 대구 민주당 수성을 지역위원장이 제목을 뭐로 달았느냐? 적폐청산 너무 오래 한다. 적폐청산에 반대한다가 아니고 청산 너무 오래 한다. 적폐청산에 반대한다가 아니고 적폐청산도 할 거는 해야겠죠. 그렇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거는 너무 오래 한 나머지 민생이 피폐해지고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저 그만해야 된다. 있잖아요. 아침 6시부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극단의 시대다. 극단의 시대. 이성과 상식의 회복. 저는 제 이름 촌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이름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길에 들어서고 나니까 제 이름이 써먹을 때가 있다. 상식. 상식의 시대. 상식의 시대. 자, 이 극단의 시대 여러분 온고지이신 이 뭡니까? 옛것을 밝혀서 오늘을 새롭게 한다. 김대중 정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역사적인 조류가 그렇습니다. 김대중이 누굽니까 여러분? 김대중이 세 차례 죽을 법이 더 있죠. 6년간 감옥 3번 동안 해외 방면 하근찬이라고 순한 이래라고
일제시대 징용 갔다가 아버지는 팔이 잘려가고 아들은 6.25 사명 때문에 처음엔 둘이 붙잡고 대성 통곡을 하다가 그래도 저녁 먹을 무렵에 아버지가 아들 얻고 이제 징검다리를 건너는 그 장면이 뭐 나온다고 합니다.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순간 미래를 연상시킬 만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종 일관 견지했던 포용과 통합의 정신. 이거 외우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저 마지막 줄 있지 않습니까? 납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파헤쳐보고 싶었다. 그렇지만 참았다. 적어도 권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파헤쳐보고 싶었다. 그렇지만 참았다. 적어도 권력이 개입된 사건을 또 다른 권력으로 파헤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이게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산자와 죽은 자의 역사적 화해. 2004년 8월, 산자와 죽은 자의 역사적 화해. 2004년 8월 12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시절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고생하신 데 대해서 따로서 사과드립니다. 말씀합니다. 나는 그 말이 참으로 고맙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사과는 독재자의 딸이었지만 정작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구에 방문해가지고는 근대화를 이루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구원 인정해야 된다. 저 대통령이 되고 박정희 건립관 지원에 200억을 내었죠. 자기가 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만큼 박해를 받은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없어 하고 지원을 하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어느 책에서 가져온 건데, 이분이 왜 훌륭하고 왜 위대하며, 왜 한국의 근현대사에 엄청난 역할을 했느냐고 하면, 이 뒷부분이 있습니다. 광주 민주운동, 그 충격과 공포로, 극단주의 노선이 되될 가능성이 많고, 극단주의, 혁명 같은.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청산론을 추진했더라면 독재 정권과 민주화 세력 간의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다. 그렇다면 뭡니까? 또 있는데, 그런 극단주의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단절 청산론 대신 화해 통합론을 내세웠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과의 화합뿐만 아니고 북한과의 화해, 일본과의 화해, 동북아 전체의 화합, 일본과의 화해, 동북아 전체의 화합과 통합을 염두에 둔 거대한 포석이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선의인 거죠. 예. 자, 그러면 당신은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이제 경찰 간부 오래 하던 사람이 왜 그럼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고 뭐 앞으로 어쩔 건데? 저는 김대중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옛날에 만난 적이 한 번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저하고 여러 가지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전혀, 제가 보기에는 1기, 2기, 작년 가을에 2기를 하는데, 제가 2기에 입학을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박남숙 전 의원께서 저를 이제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따라갔는데, 근데 이제 2기 동기생 회장에는 또 행운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동기 있습니다. 국회의원 7명. 물론 그 사람들은 이름은 애들은 잘 나오진 않지만은, 우리 김대중 정치학회 한 기수가 100명씩 되거든요. 우리 용인에만 5명 있습니다. 우리 원정현 우리 동기님들 오셨는데, 반 이상이 정치 지망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 CEO 과정에, 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 CEO 과정에 회장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 가지 요건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알바름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물망에 오르고 했는데, 하루는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이라는 것이 이제 문희상 의장을 면담을 해야 되는 거죠.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이라는 것이 이제 문희상 의장을 면담을 해야 되는 거죠. 문희상 의장이 김대중 정치학회 교장인데, 근데 면접 보러 가는 아침에 한겨레신문에 어떤 기고가 실렸는가 하니,
오늘의 되새기는 김대중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이제까지 말한 거 이걸 다 농축해 놓은 그 기고를 한겨신문에 열흘 전에 보냈는데 그게 어쩌어쩌 밀려가지고 그날 아침에 11월 2일 날 보게 딱 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희상 의장 방에 들어가니까 이 양반이 벌써 책상 위에 딱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형편을 줄을 쫙 끄가면서 다 읽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김대중 정치학교 2기 회장이 되고 자, 그러고 이제 공부할수록 알아갈수록 뭐다? 이 양반은 그야말로 새로운 하늘과 땅입니다. 저한테는. 새로운 하늘과 땅. 거대한 봉우리가 아니고 거대한 산맥이라고 해요. 산맥. 5월 20일 날 김대중 재단 용인지회가 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권노갑 이사장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고 여기 오신 분도 들어 계시지만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갔습니다. 앞으로 요게 권노갑 고문 강의가 1탄, 제가 2탄, 3탄, 4탄, 5탄 이렇게 해가지고 김대중 정신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외교, 교육, 노동, IT, 문화 이런 데 이제 명사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계속할 이 옆에 있는 사진이 저게 뭘 것 같습니까? 저게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이 요게 요만한 겁니다. 그 엽사하고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저렇게 깨알 같은 것이고. 자, 보이시죠? 저 사람 뭐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호 여사한테 다음 책을 다음번에 면회 올 때 가져오시오. 레이몽 아롱의 사회철학사. 니체 이 사람을 보다. 그다음 뭡니까 이게? 영산 찰스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 스탄다리 적과 톨스토이, 해밍웨이 노인과 사실은 저도 독서량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써놨죠 여기다가. 저도 독서량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써놨죠 여기다가. 그런데 저 양반의 김대중 선생의 독서량 앞에서는 저는 세 발 피, 잽도 안 된다 이거죠. 6년 동안에 책을 3,000권을 읽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1970년대 초반에 강원 계실 때 뭘 읽었냐면은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알죠? 그거를 읽으시고 이분이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뭔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IT 정책을 그렇게 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에 이를 수 있는 그 토대를 저분이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의 유수의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소득 10,000불치를 연 것은 박정희가 맞고 그러나 상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희상 의장님 있잖아요. 제보고 자네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미는 이야기 아닙니다. 문희상이 제보고 자네는 김대중 스쿨 전체의 희망이야. 자네 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2기고 3기는 지금 광주에서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4기가 이제 입학식을 하는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 아들 노재헌 변호사가 왔단 말이죠. 입학식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있는 상태에서 축사 같은 거 한 3분 하나 하면 저는 합니다. 제가 쫙 했더니 하고 딱 인사를 하고 올라니까 건너가 본께서 왜요? 이러니까 내 노래 뭘요? 이러니까 방금 자네 이런 원고 축사 원고 내 노래겠죠. 한테는 그렇게 이제 이쁨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큰 기대를 이제 큰 짐을 얻게 메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스쿨의 희망이라는 기대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요 말씀 드리고 제가 끝을 맺고자 합니다. 자, 이건 제가 수차례들 걸쳐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너는 왜 DK 출신이고 경찰 고위 간부까지 지내면서 왜 민주고 경찰 고위 간부까지 지내면서 왜 민주당이에요? 노무현, 문재인, 김부겸, 김영춘
다 연관 출신인데,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주 확률상, 경찰 고위 간부들이 생내적으로, 태생적으로 보수익이 색채 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로이포스먼트, 법을 집행을 하잖아요.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현상을 개혁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 질서를 이렇게 따르는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러면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필요 없고, 지금 보니까 김대중 정신에 그 답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의와 자유와 통일에 대한 추구와 영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만하며 통일의 희망이 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만하며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같이 피어오르는 나라. 자, 저것 가지고 정의, 자유, 통일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이야기하면서 뭐 하려면은 제가 보기에 한 두세 시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지금 정치 정세에 대한 또 이런 게 잘못하면 지금 정치 정세에 대한 또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톱 안 합니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명 존중에 대한 사상, 생명 존중.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야야 우리 집에 그 피었던 매화 어떻게 됐노? 꽃이 어떠노? 새들은 아직 워낙 모이자 우리 집에 그 피었던 매화 어떻게 됐노? 꽃이 어떠노? 새들은 아직 워낙 모이주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 저분이. 나무 이런 거 좋아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이름에 나무 목자가 3개 들어가잖아요. 이상식. 저는 어디 가서 골프장 같은 거 한다고 나무 큰 거 있잖아요. 누가 베고 있는 거 보면은 특히 뭐 어떤 누가 찌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로. 저는 꽃이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저 파비에서 우리 저기 대표님 너무너무 저 가면은 여러 가지로 이쁘게 해놨는데 저는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는 게 사실은 취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이면 살아 움직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 근데 또 이야기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역대 정권에서 뭐 내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 생명 존중에 대한 그런 게 뭐 어떤 어느 쪽이 제가 이걸 하면 뭐 우리 편만 하기 있으면 확 불을 질러 볼 수 있어요. 불을. 근데 이걸 하면 뭐 우리 편만 하기 있으면 확 불을 질러 볼 수 있어요. 불을. 그런데 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왜 민주당인데 하면은 저는 마지막에 요 말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내부가 누구냐? 장면 박사입니다. 신부님이 토마스 모가 어느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입니다. 순교자입니다. 실제로 순교했어요. 순교할 각오로 정치를 하라.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한테 세례명을 1956년에 지어준 거예요.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 있어도 고통받고 억압받는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이게 제가 왜 블루인가 민주당이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민주당이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여기 용인분들이기 때문에 용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비전 이야기 뭐 이런 거를 쭉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출정식이나 뭐 이런 데서 제가 한번 세게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부르지르고 오늘은 조심조심 선거부터 조심하고 또 여기 와 있는 또 약간 생각이 다른 분들의 생각도 배려해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조심했거든요. 제가 좀 목이 말라가지고 중간에 뭐 커피도 많이 마시고 이랬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